딱딱한 책상에서 하는 뻔뻔한 정책 얘기는 이제 그만! 막걸리집에서 열리는 레알 창트루 청년 토크쇼. 안녕하세요. 사케보다 막걸리를 더 사랑하는 경기도청 아나운서 한선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이름이나 성함 같은 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노비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33살 송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비 생활. 네, 청년 창업가 3년차 강전호이고요. 31살입니다. 비영리단체 청춘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새내기 김태윤입니다. 마지막 우리 홍일점. 네, 저 여기서 유일한 20대 24살 대학생 서빈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페르소나 김용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대변인 맡고 있는 김용입니다. 아니 이게 나이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서 오늘 얘기가 참 다채로울 것 같습니다. 막걸리 회담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첫 잔은 저희 대변인님한테 받아도 될까요? 아유, 네. 영광이죠. 자, 우리 아까부터 갈증났어요. 막걸리 회담에 참석한 청년 동지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민은 길어지는 취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24살이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알바 같은 것도 취준 생활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게 없을까 한번 대변인님께 좀 고민을 다이렉트로 토로하고 직구를 나눴습니다. 대변인님 그런 정책 없습니까? 저희 경기도가 이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세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경기도가 이제 대표하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청년분들한테. 유명하죠. 네. 예. 핫합니다. 요즘.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기본소득,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누구나 그 대상들에게 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자기의 기본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 돈을 갖다가 퍼주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포퓰리즘.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이게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50% 이상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년들이 이제 자기 그 내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1년에 100만 원이죠. 네. 청년들에게 용도도 저희가 묻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역화폐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고민되는 게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경기도에 제가 계속 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아왔는데 서울로 이제 잠깐 옮겼는데 그런 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억울하지. 걱정이 조금 앞섰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게 이제 저희가 청년 기본소득이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민아 씨 얘기하는 억울한 부분 그런 같아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제의가 돼가지고 경기도 저희가 이전에 살았던 분 그렇게 뭐 일정 기간 이상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청년 소득을 갖다가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럼 미나님은 지금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떠세요? 내년에 꼭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이걸로 술집에서 술 사 먹어도 되냐? 이걸로 뭐 담배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거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청년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년들이 그 친구도 만나고 그다음에 책도 사보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그다음에 좀 사회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그런 지적이 있죠. 왜 이거를 갖다가 전부한테 주냐? 저희가 이제 대상이 24세 여기다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4세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누구나
전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인 그런 기본소득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미스매치.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골랐습니다. 어려운 주제야. 일자리 미스매치. 그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그러니까 서미나 미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렵다. 이렇게 막걸리 앞에서 할 일이야? 고용 시장의 변화가 첫째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이 기능의 또 변화가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스펙들은 점점 올라가지고 하는데 또 막상 현장에서는 이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 분야에 4차 산업 분야에 특정한 분야에 이제 몰리는 이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전반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사회 이 전체적인 그 문제들과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창의성을 갖다가 좀 올리는 이런 교육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저희가 이제 정책에 담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창의형 인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걸 갖다 제안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워낙 이 교육의 문제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경기도가 교육에 갖다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교육청이 있고 또 이제 정부의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변화가 좀 필요할 거겠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커리큘럼상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 꿈이 뭔지, 맞아. 꿈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교육의 현재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국영수 배워서 꿈이 공무원이고 꿈이 네. 대기업이에요. 요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교육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교두부가 되어줘야겠죠. 중소기업이 됐든 뭐 대기업이 됐든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과의 같이 교두부의 역할을 하면서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너가 원하는 직장이 이런 여기 가면 어떤 업들을 할 수 있어 등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 경기도 청년 일자리 통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트를 좀, 이게 비단 경기도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도에서 좀 선구적으로 좀 앞장서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도 저는 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 잘 모르겠지만 부재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고 난 이제 너무 우리 태윤 씨에게 공감을 해요. 그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 소비자층이 수혜자가. 제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수혜자가 청년 참여를 문제는 하는. 청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태윤 씨가 얘기하는 거에 정말 이제 네. 공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버넌스를 갖다 우리 좀 키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년 정책 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거버넌스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청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이게 책상머리에서 딱 해가지고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얘기했던 그 자기와 연관되는 그다음에 청년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왜 그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 넘버 1, 2, 3, 4 뭐 이런 거 아실까요, 대표님?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니까 왜 굉장히 청춘이야? 난 행복한 청춘인데. 좀 만져주고 치료해줘야지. 네. 그걸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있었고 또 뭐 나 왕년에 나는 옛날에 그랬어. 뭐 난 그런 그랬어. 얘기 있어. 나 때 말이야. 그런 나 때 얘기 말이야.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분노주라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깡상 청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넘버 4입니다. 여기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나 진짜 싫다, 나 이거 진짜 분노한다 라고 하는 말 나 있어요. 땐 안 그랬다. 나 땐 안 그랬다. 나 땐 안 그랬다. 나 땐 안 그랬다. 요즘 것들 야망이 없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을 때 참 고생 사서 한다. 젊을 때 고생 저 말이 사서한다. 정말 제일 싫어요? 네. 어떤 면에서? 제일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나이가 언제세요? 지금 살면서? 나이가 제일 많을 네. 때 현재잖아. 지금이죠. 저도 현재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제일 늙을 텐데 자꾸 젊을 때 고생을 하래요. 그러니까 좀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야? 그- 포기하면서 사는 네. 것도 많은데. 사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청춘이 아파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청춘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위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더 상처 줘요. 그죠? 네, 이런 말. 창업 구입니다. 창업 그 후. 이제는 편이 아닌 적으로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살사치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업에 대한 지원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 금리도 낮게 해주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좀 넓게 잡아주면서 활동하는 뭐 오피스를 그 빌려줄 수 있는 사무실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케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체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지금 잘 하고 있고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좀 잡아주는 그 리즈를 좀 못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도 멘토가 있으면은 그런 멘토들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역할이 있으면은 이런 창업자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원 사업들을 좀 경기도 차원에서 취업은 또 어렵고 그다음에 내가 꿈이 있어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그 후속적인 뭐 판로라든가 이런 게 준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뭐 정보도 없거니와 네. 그다음에 거기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좀 본다면 첫째는 저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좀 치밀하게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창업에 대한 뭐 코칭제라든가 이런 식의 그 창업을 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한 분들 향전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말 창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 창업에서 뭐 잘 될 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창업에 대한 제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정책적으로 케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경기도의 그 시장상권을 갖다가 저희가 활성화하는 이거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청년 창업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또 실제 교육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 준비하는 기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그 문화창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그 콘텐츠진흥원에 그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서로 코워크하는 이런 공간들이 준비돼 있어요. 거기에 또 지원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러한 저희 이제 기관에서 코칭을 받는 그런 걸로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래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지원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예외 종목들이 제조업, 뭐 도소매업들이 예외로 되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힘든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현장에서 정말 굉장히 좀 가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취업 환경, 그다음에 사회 환경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력 감소, 일자리 이제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빨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 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미래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AI 이쪽, 그다음에 뭐 자율형 자동차 이런 쪽에다가 이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한 부분이 저도 느껴져요. 네. 근데 이게 예술이라는 게 그냥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업으로 그다음에 사업으로 산업으로 만들려는 그 꿈을 저희가 잃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제도 준비해가지고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고민은 집 장만의 벽입니다. 진짜 이건 장만의 어느 벽. 누구나 고민입니다. 이건 저도 고민입니다. 네. 사람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조금 더 큰 투룸 그리고 지금은 비로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저희가
임대주택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원룸에서 시작한 이유가 임대주택은 일단 멀리에 있어요.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물량이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저희 같은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행복주택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행복주택 정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 또 이제 그 캥거루족 다시 맞아요. 또 아직 부모님한테. 들한테 얹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거 너무 고마워. 저도 이제 막 저도 사실 캥거루족이거든요. 다시 이제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되게 문제가 많죠. 젊은 이거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역세권이나 이런데 처음 멀리 있어요. 오히려 나오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주택에 대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집을 갖다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집을 갖다가 자기가 돈 모아서 평생 돈 모아도 못 사죠. 그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국은 임대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공공의 자원을 갖고 적합한 이렇게 집을 갖다가 제공하고 거기에 중장기로 길게 임대해서 이제 사는 정책을 경기도의 주거 정책의 핵심 정책을 좀 삼고 있어요. 삼고 있는데 이게 일단 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2년까지 저희가 이제 한 그 만 호가량, 만 22호죠.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갖다 공급하는 건데 그것도 가능한 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위주에다가 이렇게 지금 공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 일부는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실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의사님도 그 도민 항이라고 그러죠. 그 공공에 그렇게 개발하는 거를 그 일반 그냥 분양해 가지고 개인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경기도시에 도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재원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 임대주택을 지으니까 네. 경기도의 요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냥 임대주택이 무슨 뭐 10평대 이래 가지고 규격화되고 이게 아니라 길게 살 수 있고 우리 미사집처럼 신혼부부가 애를 낳고 이제 그 신혼부부가 이제 애 둘 셋을 낳고 나와가지고 네. 가족이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도민환원이라는 토론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갖다가 공공의 이익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 하나는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기도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5군데 있는데 거기는 이미 기반 시설이 돼 있고 역세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200만 호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옛날에 200만 호에서 대형 그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그분들이 다 자녀분들을 그 이제 출가시키고 지금 어르신들만 사는 굉장히 좀 단촐하게 계신데 그런 데를 좀 우리가 맞추면 공유주택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게 건축비도 굉장히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이미 기반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맞춤형 공유주택을 만들어서 젊은층들, 그다음에 그 신혼부부들 이렇게 함께 살면서 그야말로 이제 공유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제가 다른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제 친구들도 굉장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조금 홍보를 좀 더 하거나 네. 아니 요즘에 신세대들이 핸드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거를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뭐 다른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좀 전파를 하면 청년들이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취업 호텔 같은 거 들어가 봤는데 자바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 자바바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맞춤 정책 찾기 막 이런 게 있어서 눌러봤는데 저에게 맞는 정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이럴 수가. 나이대, 그냥 여성, 그냥 뭐 지역 이렇게만 할당이 돼 있고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있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라고 느끼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맞춤 정책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맞는 건 없어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하고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쵸. 상당히 열심히 페르소나신데. 이제 홍보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말 부족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청년 정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기존 언론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최근엔 그래도 저희가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또 이제 많이 보는 뭐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뭐 방향을 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혼난 분위기야. 혼나셨어. 대변인님 혼나셨어. 아니, 이렇게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만큼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만들 테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활동들 다 각자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더 좀 모여서도 얘기해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사님하고도 한번 연말에 이렇게 터놓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뭐 이렇게 5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새로운 문화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함께 갑시다 경기도하고 같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